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에 조속한 비준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8일 방북해서 북미 양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학 졸업 후 벌어서 갚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로 희생된 일본인 희생자의 시신이 오늘 일본으로 운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동차 분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는 무역관계 확대 등을 통해 두 나라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strengthen those ties, President Lee and I discussed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which holds out the promise of serving our mutual interests, and together we'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move the agreement forward. 오바마 대통령은 실무팀을 구성해 마지막 비준까지 가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간 발생한 엄청난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모든 아시아를 묶어서 보는 관행이 있는 것 같다며 의회 설득 작업에 어려움을 내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동차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EU는 한국에 연간 자동차 5만 대를 수출하고 있지만 FTA 문제에 합의가 됐다면서 자동차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1시간 10분 넘게 진행된 오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반드시 성사시키자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김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보면서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8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스워스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서 양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스워스 대표의 대통령 특사 자격 방북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서 병력 규모와 지원 장비 등 파병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에서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헬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프간 지방 제거팀과 병력 파견 지역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곳은 파로완주입니다. 파로완주는 수도 카불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바그란 미 공군기지와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유사시 합동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실사 단장으로 아프간을 다녀온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파로완주가 아프간에서 안정한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화 작업이 상당히 진전이 돼서 바그란 기지와 UAE의 두바이 간의 전보 민항기가 매주 철에 취항할 정도로 안정화가 상당히 진전이 된 지역입니다. 현재 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으로 파로완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나토가 이를 받아들이면 구체적인 파병 규모 등이 결정됩니다. 이용준 차관보는 파병 규모가 당초 300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탈레반 세력이 만든 급조 폭발물로 미군의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해 UH-60 수송용 헬기 부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상환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저소득층 대출자에게 함부로 대출할 경우에
빚의 멍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최저 생계비인 월 133만 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초과하는 소득 가운데 20%를 이자와 원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3학년인 학생이 졸업 때까지 1,400만 원을 빌리고 졸업 1년 후에 취업을 했다면 상환이 개시되는 2014년부터 상환 원금이 1,637만 원이 됩니다. 월 소득이 133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졸업 후에도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졸업 후에 3년이 지났는데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상환 금액을 부과 징수하며 그래도 미납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체납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가정주부로 대학 때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사실상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강제 상환케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오히려 빚의 굴레 속에 살아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경기도 안성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행정안전부 고위간부 한모 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부지 매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스테이트 월셔 회장 공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오늘 오후 일본으로 운구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오늘 오후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향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관이 운구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봤으며 공항에 도착한 시신은 곧바로 화물청사로 옮겨져 항공기에 실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또 내년과 오는 2011년의 성장률도 4%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1%, 내년 4.4%, 내후년에는 4.2%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내놨던 올해 마이너스 2.2%, 내년 3.5%의 전망치와 비교해볼 때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OECD는 성장률을 크게 높인 이유에 대해 지난 3분기까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한국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또 우리나라가 확장적 거시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됐으나 경기 회복 이후에는 국가 채무 관리 등 재정 건전성 확보와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올해 마이너스 1.7%, 내년 3.4%로 예상해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5에서 1%포인트가량 높였습니다. OECD는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률의 경우 가계 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 정책이 서서히 종료됨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국제기구들도 빠른 회복세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서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유가 등 원자재가 경기 회복세와 맞물릴 경우 어떻게 요동칠지도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용해온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아이템과 아바타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청약 철회를 금지하는가 하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행위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온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해서 이용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시정 대상 업체는 NC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이즈 게임즈 등 매출액 상위 10대 온라인 게임 업체들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지도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에 관한 숨은 일화가 그의 연인이 남긴 일기장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9년간 연인의 일기를 토대로 한 책 비밀 속 무솔리니의 출간을 앞두고 초록이 공개된 건데요. 무솔리니의 어떤 모습들이 적혀 있는지 이탈리아로 함께 가보시죠. 나는 왜 사람들이 내가 히틀러를 모방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난 인종주의자였다. 무솔리니의 마지막 연인 클라레타 페타치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무솔리니의 말입니다. Sulla luce di Cristo mi pare che sia un diario in cui viene fuori più il rapporto personale con Mussolini, le menti, le gelosie, i rapporti privati che non una visione nuova della politica. 일기에 따르면 무솔리니는 히틀러를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명성에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또 일기 속 무솔리니는 지독한 인종주의자로도 묘사돼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내년 초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 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Estou vendendo nada, eu fiz um filme, uma obra de arte. Não tem nenhuma intenção política. Eu sou um artista, a minha obrigação é expor. 룰라 브라질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극빈 가정에서 태어난 룰라가 구두 닦기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며 가난을 경험한 끝에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돼 세상의 주목을 받기까지 35년간에 걸친 생애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주차 위반 딱지를 떼고 있는데요.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경찰관 주변을 맴돌더니 경찰관 다리를 타고 어깨까지 올라갑니다. 마치 딱지를 떼는 걸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는 경찰관의 머리 위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이 경찰관 인내심 한번 대단한데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사는 이 고양이는 평소에도 친화력이 뛰어나 사람들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밤늦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도 풀려서 전국 대부분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